여러분들 반갑습니다. 트레이더 송입니다. 오늘의 영상은 무엇이냐? 여러분들 항상 지금 투자를 하면서 여러분들 이 투자가 과연 맞는 것인가? 이 재테크가 과연 맞나? 혹은 뭐 어떻게 매매를 해야 되나? 정말 돈만 넣으면 복사가 되는 시장인가? 엄청나게 생각이 많으시죠. 특히 초보자분들 같은 경우는 그냥 무작정 들어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면 되게 보통은 거의 이르시거든요. 네, 수익 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 주식, 코인, 뭐 이런 시장들이 치우면, 치우면 누구나 돈을 많이 벌잖아요? 근데 그렇지도 않아요. 항상 잘하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잘하고, 못하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못하게 되는 이런 약간 좀 악순환이 발생하는 거거든요. 도박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 잃고 나면 원금 찾으려고 또 돈을 넣고 돈을 넣다가 결국에는 빈털터리가 돼서 뭐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들. 근데 그렇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최대한 도박적인 매매보다는 항상 원칙을 지켜야 한다. 원칙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저는 항상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면서 오늘의 영상은 이제 여러분들의 이제 멘탈적인 부분과 매매 원칙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드리려고 하고, 차트와 뭐 다른 것들을 떠나서 여러분들이 항상 제 기준의 원칙이지만 여러분들도 어느 정도는 조금 같이 맞춰서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우선은 첫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 뭐냐면 포트폴리오죠. 포트폴리오에 우리 지금 코인을 제 기준으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자, 코인 같은 경우는 현물이에요. 자, 업비트가 있고, 자, 업비트와 그 다음에 선물, 마진 거래소가 있습니다. 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어찌 됐던 간에 제 자산이 1,000만 원의 시드를 가지고 시작을 한다면 저는 어떻게 하냐? 저는 보통 한 7대3 정도. 7대3 정도의 비율을 추천드립니다. 왜? 선물, 선물 마진 시장 같은 경우는, 선물 시장 마진 시장 같은 경우는, 어, 이제 레버리지 시스템 때문에, 레버리지 시스템으로 인해, 어,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기 때문이죠. 여러분들 항상 제가 조금 말씀드리는데, 이 선물 시장이 정말 위험하거든요. 네, 뉴스에서도 많이 나오고 이 레버리지 시스템이 엄청나게 위험한데 반대로 내가 엄청나게 차트를 잘 보고 정말 짧게 짧게 할 수 있고 욕심을 안 부린다라고 하면 저는 훨씬 더 적은 금액으로 돈을 벌 수 있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마진 시스템이 굉장히 좋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항상 그 비율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현물 같은 경우랑 선물 같은 경우가 있는데, 자, 여기서 여러분들 이제, 어, 여기서 이제 제가 뭐를 어떻게 할 거냐면, 현물 할 때의 선물 거래 시에 이제 매매 원칙, 그다음에 마진 거래 시에 매매 원칙은 좀 나뉩니다. 네. 왜냐면 마진 거래 시 같은 경우는 결국엔 레버리지가 붙기 때문에 손절 비율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거래 방법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이죠. 우리가 아예 뇌 구조를 다르게 생각을 좀 하셔야 돼요. 예. 요거는 우선은 기본적인 이제 설명 이후에 그 다음에 얘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순서고요. 자, 여러분들 이제 준비되셨나요? 포트폴리오는 뭐 저런 식으로 하고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하는데 이제 자, 여러분들 1번 우리 항상 우리는 뭡니까? 자, 우리는 개미죠. 개미는 일반 투자자를 말합니다. 우리는 기관 투자자를 이길 수가 없어요. 항상 기관 투자자들과 그 고래 세력들이
흐르는 싸우는 그 도중에 약간 흐르는 강물처럼 살며시 들어갔다가 발 담그고 빠져나오고 이런 식의 그 웨이브를 타셔야지 우리가 수익을 낼 수가 있습니다. 누구나 이런 데서 매수하고 싶고 이런 데서 매도하고 싶고 누구나 하고 싶죠. 근데 우리는 아직 그런 스킬이 없고 여기까지 생각했는데 얘가 여기까지 올 수가 있고 더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정확한 구간을 잘 못 찾기 때문에 우리는 최대한 욕심을 부리지 않고 접근을 해야 하는 겁니다. 아셨죠? 자,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매매 원칙이 중요합니다. 자, 1번 제가 살짝 정리한 게 있는데 하나하나씩 한번 풀어보죠. 여러분들 이렇게 그 업비트나 이렇게 각종 차트들 보면 이렇게 쭉 출발하는 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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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것들 있죠. 출발한 버스를 타고 싶습니까? 보통은 타지 말라고 하죠. 출발한 버스 타실 필요가 없습니다. 왜? 다시 돌아와요. 다시 돌아오는 경우도 있고, 아, 이거 진짜 근데 출발할 것 같아. 라고 하는 것들 있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짧게, 짧게 배운 지식이라도 써먹어야죠. 자, 우리가 저희 이제 채널 방송 보면 이렇게 볼린저 밴드나 뭐 피보나치나 이렇게 조금 간략하게 제가 조금 영상을 올린 게 있습니다. 그런 것들만 보셔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어, 돌파했어? 야, 그럼 저점과 고점을 찾아. 선이라도 하나 그어봐. 어, 이평선 한번 확인해 보자.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야 합니다. 짧게 배운 지식이라도 써먹어야죠. 아, 이거 무조건 쏜다. 막 이렇게, 맞죠? 야, 이렇게 쏜다. 야, 그냥 타. 이러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내가 탄 데가 여기야. 왜 내가 타자마자 떨어지지? 아, 야, 여기서 손절해. 손절하자마자 이렇게 오르죠? 근데 내가 조금이라도 배운 사람이라면 이런 구간에서 탄단 말입니다. 우린 이런 걸 찾아야 되는 거예요. 맞죠? 그러면서 항상 제가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음봉에 매수해라. 양봉에 매도하라. 항상 음봉에 매수를 하시고 양봉에 매도를 하셔야 됩니다. 이건 현물 기준이에요. 현물. 자, 현물 기준. 현물 기준. 물론 중복되는 게 있어요. 마진은 여기서 플러스 알파가 될 겁니다. 음봉에 매수하고 양봉에 매도하라. 이건 기본이죠. 근데 여러분들 항상 양봉에 매수하시는 거 저 다 알고 있어요. 기다리세요. 개미의 무기는 시간입니다. 개미의 무기는 시간이에요, 여러분들. 아셨죠? 아, 근데 막 하는데 차트가 안 움직여요. 차트가 너무 어려워요. 어, 너무 힘들어요. 자, 여러분들만, 여러분들만 그런 게 아닙니다. 다들 그렇게 느끼고 있어요. 그러니까 차트가 안 움직이는 거죠. 그러니 차트에 침체기가 옵니다. 항상 차트의 침체기보다는 시장이라고 할게요. 시장의 침체기와 시장의 이제 뭐라고 해야 되나요? 변동성이 좀 커지는, 활발해지는 이런 구간들이 항상 있어요. 제가 차트를 표시할 때 이런 식으로 표시를 보통을 하죠. 이런 식으로 보통 표시를 하는데 여러분들 이런 구간들 있죠? 이런 구간들 항상 시장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침체기가 있고 그 다음에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침체기가 있고 항상 수렴과 발산을 합니다. 네. 막 했다가 다시 모였다가 막 했다가 막 모였다가
와, 정말 차트가 안 움직이고 정말 힘들어 할 때는 이런 구간인 거예요. 언젠가는 위아래로 터진단 말입니다. 맞죠? 자, 언젠간 위아래로 터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 너무 힘들다라고 할 때는 그럴 땐 조금 쉬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항상 스캔 무빙. 자, 스캔 무빙이 뭐냐? 뭐 갑자기 장대 양봉, 장대 음봉이 뜰 경우를 말합니다. 이건 차트의 분석이 아니라 그냥 써고 그냥 내리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보통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냐? 뭐 주식이든 다 똑같습니다. 자, 보통 뉴스와 정보예요. 자, 뉴스와 정보인데 이거는 이제 마진에서는 여러분들 마진에서는 롱앤 숏이 가능하죠. 오를 때 공매도, 공매수, 공매도라고 합니다. 자, 공매수, 공매도인데 이 공매수, 공매도가 가능한데 만약에 엄청난 호재가 떴어. 근데 난 위에서 숏을 대기하고 있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숏자리까지 오게 하겠죠. 하지만 이 정보가 얼마나 큰 파급력을 불러일으킬지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엄청난 호재, 내가 판단하기에 엄청나게 호재다. 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뭐 누가 크게 뭐 매수를 했다든지, 뭐 각 나라 원수가 뭐 비트코인을 찬양한다든지 이러면 내가 숏을 잡고 있다? 그러면 피하셔야 됩니다. 됐죠? 피하셔야 되고 만약에 뭐 어느 국가에서 비트코인 뭐 안 돼!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면 내가 롱을 잡고 있던 것도 피해야 됩니다. 오히려 뉴스와 정보가 없을 시기가 가장 이상적인 차트 흐름이고 장대 양봉, 장대 음봉이 나온 뒤가 차트가 굉장히 자연스럽게 흘러갑니다. 이것도 참고해 주시고 자 5번 이거를 다 통틀어서 우리는 뭘 해야 되지 않죠? 우리는 내동매매를 하면 안 됩니다. 내동매매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그냥 모르겠어. 차트를 1분도 안 봐. 이렇게 끌어볼까요? 차트를 1분도 안 봐. 그리고 호가창만 봐. 그러면서 야, 조금 살짝 오르는 것 같은데? 헬매수. 최소한 최소한 일봉, 뭐 시간봉, 분봉은 봐야 되는데 그냥 차트도 안 봐. 그러면서 야 이거 오를 것 같아. 야 사, 사. 좀 떨어지네. 아 짜증나. 팔아. 항상 여러분들이 제일 못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하는 건 막 사. 하는 건 못 팔아. 손절도 안 해. 익절도 안 해. 공감하시는 분들 있죠? 자, 사는 건 왜 막 삽니까? 나 지금 돈 있어. 나 지금 여유 자금 있어. 돈 있어. 뭐든 사고 싶어. 나는 틀리지 않아. 나는 맞아. 내가 사면 올라. 이런 마인드죠. 물론 50대 50이겠죠. 오르냐 내리냐. 근데 그때 그 흐름을 알아야 됩니다. 어. 흐름을 알아야지 조금 더 홀딩이 가능하겠죠. 근데 분명히 한 1에서 한 5% 수익이네. 안 팔아. 왜? 항상 그 원금의 2배, 50%, 100%, 200%를 원하기 때문에 안 팔아. 근데 여러분들 잘 아셔야 되는 게 5%가 엄청 큽니다. 잘 생각해보세요. 예금, 적금, 이자 2%안 되죠, 요새? 1년에 2%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들어가가지고 5분, 10분 안에 뭐 1시간 안에 5%면 엄청 큰 거예요. 욕심 부리지 말고 나오셔야 됩니다. 됐죠? 아니면 익절하고 뭐 다시 들어가든지 뭐 여러 가지가 있죠. 그 짤짤이를 좀 많이 치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면서 만약에 내가 마이너스 뭐 20% 마이너스 40%가 났는데도 여러분들은 손절을 안 합니다. 왜? 아깝거든. 플러스 20% 플러스 50% 60%인데도 익절 안 합니다. 그러다가 본절에 나오죠.
마이너스 20% 됐다가 이제 본절쯤 오면 안 팔아요. 결국에는 여러분들은 이 20% 수익을 무시하고 계속해서 놔두기만 합니다. 팔지 못해요. 그러면 안 됩니다. 욕심 부리지 않습니다.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내동매매가 아니라 내동매매 다음에 욕심 부리지 않 5%뭐 이 내용이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욕심 부리지 않습니다. 알겠습니까? 욕심 절대 부리지 않습니다. 소중한 돈입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벌잖아요. 누군가는 잃어요. 시장 구조가 결국에는 매수와 매도, 결국에는 파는 사람이 있으면 파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돈을 잃잖아요. 그럼 누군가는 돈을 벌고 있는 겁니다. 맞죠? 항상 그거를 생각을 좀 해 주세요. 그리고 제가 얘기를 하는 게 뭐냐. 매도, 여러분들, 요거 하나 해보시죠. 자, 정말, 그 매도 방법을 모르겠다. 자, 매도 방법을 모르겠다. 자, 한 가지는 알려드리겠습니다. 항상 이렇게 차트, 근데 이걸 알려면 여러분들 차트를 좀 아셔야 돼요. 뭐, 예를 들어, 뭐, 이런 것들도 있죠. 뭐 매도 방법 중에 뭐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5%, 10%, 15%, 20%. 딱 내 평단에서 이런 수익일 때 팔겠다. 좋습니다. 근데, 나는 조금 정확하게 수치를 좀 보고 싶어요. 그러면 항상 차트는 뭐 이런 식으로 움직이죠. 근데 내가 만약에 이런 차트에서 이렇게 샀단 말이야. 그럼 어디서 팔아겠어? 항상 직전 고점 부분에서 저항대가 있기에 그 근처에서 파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이런 차트였다면 이런 구간이겠죠. 뭐 예를 들어 하나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 예를 들어 뭐 도지코인 이런 거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 도지코인 많이 보시니까. 자, 차트를 안 보려고 했는데 한번 봅시다, 여러분. 자, 도지코인입니다. 자, 차트가 결국 이런 식으로 흘러가는데 내가 만약에 너무 떨어진 이 상태에서 여기서 매수를 했어. 직전 고점 부분 할 수 있겠죠? 자, 여기서 샀어. 직전 고점 부분 할 수 있겠죠? 더 떨어졌네? 벌써 직전 고점 부분. 또 샀죠? 직전 고점 부분. 이 구간 가능합니까? 못해도 이런 구간에서 살아야 되고 내가 차트를 조금만 본다면 어떻게 됩니까? 뭔지는 모르겠지만 선 하나는 꺼볼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서 여러분들 뭐가 신기하죠? 선을 그었는데 얘네들이 다 맞네? 이런 것들. 그리고 계속해서 흘러가는 내려가는 모양새네. 근데 돌파를 했어? 어? 이런 식으로 흐름을 좀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너무 올랐죠? 이런 것도 너무 오른 것도 여러분들 어떻게 됩니까? 상승 추세이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가는 상승 추세이기 때문에 이 상승 추세를 깨려고 하면 여기만 이탈 안 해주면 되겠죠? 근데 얘는 어떻게 됐습니까? 언제 이탈했습니까? 얘는 이미 여기서 이탈한 상태입니다. 얘가 여기가 깨지면 어디였죠? 560원 부분. 여기 깨지면 손절 다 쳤었어야 돼요. 마지막 마지막 자리였어요. 여기서 매수할 필요가 전혀 없었다. 아시겠습니까? 얘만 그렇냐고요? 하나만 더 볼까요? 이더리움 클래식. 그냥 한 4시간 봉, 한 좀 큰 시간 프레임에서 꺼보세요. 이렇게. 보이시나요? 이런 식으로. 뭐라도 선이라도 하나 꺼보세요. 됐죠? 그래서 매도 방법 모르겠다. 뭐 5%, 10% 이렇게 하셔도 되고 특정 고점 부근에서 저항대가 있기에 이른 근처에서 파시면 됩니다. 그래도 5%, 10%는 하실 거예요. 5%가 엄청나게 귀한 수익입니다. 자, 결국에는 여러분들 제가 원하는 건 뭐냐면 현물에서는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은 손절 비율입니다. 손절 비율이에요. 자, 이 손절 비율 같은 현물과 이제 마진이 조금 다른데 현물 같은 경우는 제가 추천해드리는 비율, 손절 비율은 7에서 10%. 현물은 7에서 10%. 왜? Why? Why? 7에서 10% 정도면 같은 비율로 뭐 예를 들어 요거는 이렇게 설명해 드릴게요. 100만 원 있는데 10% 손절하면 얼마입니까? 90만 원이겠죠? 90만 원에서 플러스에서 10%를 걸면 얼마입니까? 99만 원이죠. 거의 근사치죠. 20%는 말이 다릅니다. 20%는 20% 깎이면 얼마입니까? 80만 원이죠. 자, 80만 원에서 20%를 플러스하면 얼마입니까? 96만 원이에요. 기하급수적으로 여러분들 늘어나게 됩니다. 심지어 얘가 50%가 되면 원금의 2배를 벌어야 됩니다. 100만 원에서 50%면 50만 원이겠죠. 50만 원에서 100만 원 만들려고 하면 얼마입니까? 2배를 벌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십니까? 마이너스 70에서 마이너스 80%는 몇 차이 안 나 보이죠? 마이너스 70%와 마이너스 80%는 아예 기껏해야 10%인데 라고 하는데 얘네들이 원금을 찾으려고 하면 비율이 얘가 거의 한 270%인가 정확 기억은 안 나네요. 그냥 한번 살짝 볼까요?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한지 제가 한번 알려드립니다. 예를 들어 같은 10만 원 가지고 20만 원을 칠게요. 뭐 상관없어요. 마이너스 70이 얼마입니까? 이 정도고 마이너스 82만큼이죠. 근데 내가 여기서 다시 돈을 벌려고 하면 얘는 230%고 얘는 얼마입니까? 400% 보이시나요?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선물은 손절 비율을 7에서 10% 정도가 가장 적당하다라고 합니다. 10%도 좀 많긴 해요. 이 정도 해야지 다음번 기회가 있습니다. 자, 마진은 1%입니다. 1%에서 2%인데 이거를 이제 배율 레버리지 포함해서 5에서 10%인 거예요. 결국에는 똑같아요. 현물과 마진 같은 경우도 내가 한번 손절했을 경우에 내 자산의 최대 10%를 넘기면 안 됩니다. 네, 최대 10% 넘기면 안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자, 그 다음에 뭘 설명해 드리려고 하냐면 손익비예요, 손익비. 손익비는 뭐냐? 어, 마진에서도 여러분들 약간의 마진의 괴리감이 있어요. 마진의 괴리감은 뭐냐면 현물 내용은 저기서 이제 마무리하고요. 마진의 괴리감이 뭐냐면 진입할 때는 풀 진입해가지고 스탑 로스가 나고 익절할 때는 조금만 벌고 1% 수익 나고 그럼 결국에는 손절할 때는 더 많이 손절해가지고 좀 그렇네요 라고 하는 경우가 좀 있어요. 근데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보통 여러분들 만약에 10만 개 10만 달러 10만 달러를 베팅을 한다고 칩시다. 10만 달러에서 1% 먹는 거랑 2만 달러에 5% 먹는 거랑 똑같거든요. 맞죠? 결국에는 1%, 결국에 5%, 결국에는 똑같이 얘도 10만, 얘도 10만이기 때문에 똑같은데, 여러분들 상대적으로 내가 2만 개를 들어갔다 치자. 내 자산이 2만 개. 이게 뭐, 예를 들어 뭐 1배야. 근데 얘는 한 5배 정도 되겠지? 1% 단타를 해가지고 고수익을 챙기는 게 마진의 묘미입니다. 짧게 짧게. 근데 1% 가지고 5% 먹는 것도 꽤 좋죠. 이건 어떻게 보면 현물이라고 볼 수가 있대요. 현물이지만 마진에서는 저배율이겠죠.
근데 한 번씩 우리가 항상 1%의 손절을 둔다고 하면 얘는 1일 때 만약에 뭐 20만 원씩 잃는다 칩시다. 얘는 똑같이 잃으면 잃는데 100만 원. 그 다음에 벌어도 100만 원입니다. 플러스 100만이냐 마이너스 100만인데 얘는 잃으면 마이너스 20만 얻으면 이제 플러스 100만인 거죠. 요거는 사람마다 스타일이 좀 다릅니다. 나는 고배율 하기 싫어. 난 1배에서 2배를 하고 최소한 3에서 5%를 먹는 무빙을 할 거야. 그리고 잃더라도 나는 좀 안전하게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하는 게 1, 2배. 즉 현물이 이렇습니다. 근데 나는 적은 금액으로 하고 싶어 라고 하시는 분들이 마진을 많이 하죠. 똑같이 상대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얘가 5%를 먹었습니다. 마진도 5%를 먹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100만 원이 아니라 500만 원이겠죠. 이렇게 차이가 좀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뭐 저배로 해가지고 리스크 관리가 제일 중요해요. 우리는 리스크를 지키는 매매를 해야 하기 때문이죠. 요거는 이제 본인의 스타일마다 조금 다르고 정확한 베팅에 따라서 다르고 마음 편하게 하려면 이게 최고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고배율 하지 마십시오. 이거는 말 안 해도 아시죠? 고배율 해가지고 손절나고 다다다닥 터지면 그냥 자산이 없어집니다. 이거는 당연한 거고 손절 정확하게 지켜주시고 그리고 수면 매매. 자, 수면 매매 같은 경우는 내가 고배율로 할 경우 수면 매매 하시면 우선 여러분들 잠을 못 자요. 왜? 내가 돈이 걸려 있거든. 아, 잠이 안 와. 자꾸 차트를 보게 되고 자꾸 업비트든 뭐든 간에 계속 봐.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의 이제 그릇이 못 미치는 겁니다. 음. 여러분들 10만 원 베팅해 놓고 잘 수 있죠? 1000만 원 베팅하고 잘 수 있어요? 자, 1억을 베팅해서 잘 수 있어? 근데 내가 자산이 뭐 수백억대 자산가야. 그럼 1억 넣어도 괜찮겠지? 근데 내가 자산이 1000만 원밖에 없는데 내 모든 자산 1000만 원을 다 넣었어. 그러면 불안하죠? 항상 여유 자금으로 투자하는 걸 추천드리고 수면 매매는 굳이 저는 추천을 드리고 싶진 않은데 항상 근데 돈을 벌려고 하면 시간이 필요하고 시간이 필요한 상태이기 때문에 내가 정확한 전략이 있으면 그 전략대로 행하는 게 좋습니다. 항상 손절됐을 시에 내 손해를 보는 금액을 정확하게 인지를 하고 계셔야 돼요. 아셨죠? 어. 정신건강이 되게 안 좋기 때문에 어, 오버나잇은 별로 추천드리진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마진 하시는 분들은 항상 부분 입자, 부분 입자를 항상 필수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부분 입자를 꼭 하셔야 되고 뭐 소액으로 하시는 분들은 그냥 1, 2P, 1TP 제일 좋습니다. 500 그냥 바로바로 1% 먹고 5%씩 단기입자. 뭐 예를 들어 5배일 경우 5%가 되겠죠. 5배에 1%이기 때문에 5%씩 이제 단기 입자를 하시면 자산이 기하급수적으로 오를 겁니다. 예, 그리고 출금도 생활화시고 돈을 벌었으면 항상 출금을 해서 수익금으로 뭘 사든지 뭘 벌던 뭘 뭐 하든지 뭐 그렇게 하시길 바라고 복리의 마법이라고 있죠, 여러분들. 자, 복리의 마법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나도 하고 싶고 여러분들도 다 하고 싶은 거 아니겠습니까? 복리의 마법. 응? 100만 원 가지고 5%씩 뭐 60일이면 뭐 500이고 뭐 몇천이고 막 이렇게 나오는 것들 여러분들 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항상 그렇다 한들 손절도 안 하고 정확한 전략도 안 짜고 뭐 어렵죠, 여러분들. 여러분들 어려운데 뭐 다른 사람들은 쉽겠습니까? 어려우니까 여러분들 어, 이 복리의 마법을 생각하기보다는 정확하게 전략화, 기계적인 매매가 가장 중요합니다. 손절, 입절 필수. 그 다음에 차트의 이해도와 기술적 분석. 그 다음에 정보의 접근과 해석 능력. 그 다음에 내동 매매하지 않.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걸 얘기를 안 했네요, 여러분. 손절. 손절이 되고 난 후, 손절하면 한 8시간은
차트를 보지 마세요. 왜? 내가 본 게 아니란 뜻입니다. 이 시장에서 내가 생각하는 건 아니라 겁니다. 롱으로 손절했는데 숏을 잡았는데 숏도 손절이야. 이렇게 완전 완전 어긋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손절을 했다고 고배치지 맙시다. 제발. 죽습니다. 예, 그냥 무조건 기계적으로. 어. 배팅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항상. 자, 요 정도만 해도 너 내용을 좀 많이 얘기는 하긴 했는데, 여러분들 이거를 한 번씩은 쑥 보시고, 아, 내가 어떻게 매매를 해야겠다 하면서 이런 이해도가 좀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제발 이런 차트나 주식, 코인 이런 거를 쉽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쉽지 않은 시장이고, 항상 공부를 해야 됩니다. 돈을 벌려고 하면 항상 공부를 해야 되고, 우리 아시다시피 돈을 벌려고 하면 직장이 있어야 되고, 좋은 직장이 있어야지 돈을 더 많이 벌겠죠? 좋은 직장을 하려고 하면, 뭐, 스펙도 쌓아야 되고, 스펙 쌓으려고 하면, 뭐, 대학교도 좋은데,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됩니다. 결국에는 공부를 열심히 해야 돈을 많이 번다라고가 나오는 건데, 이 시장은 도박이 아닙니다. 네, 정확한 차트와 전략화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열심히 하게 되면 충분히 돈을 벌 수 있는 시장이에요. 근데, 에이, 모르겠어. 새로운 시장이고 해. 그냥 남들 다 돈 버는데 나도 돈 벌겠지. 아, 그냥 뭐 어차피 도박 아니야? 뭐 오르나 내리나 뭐 니들이 어떻게 알아?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 많죠. 하지만, 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차트의 모든 이 흐름은 차트에 있고 차트를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차트 공부 게을리 하지 마시고 공부 열심히 하시고 이미지 트레이닝도 해보시고 겁먹지 마시고 잃어도 의연하게 대처를 해야 된다. 그리고 한탕주의는 없어져야 된다. 없어야 하고 몰빵하지 마세요. 무리한 베팅 하지 마세요. 까지가 제가 얘기해드리고 싶네요. 게임에 모이는 시간이니까 우리 지금 2021년 8월인데 8월부터 해가지고 이제 한 남은 4개월 세금 매기 이전 올해까지 여러분들 다들 성토하시고 열심히 하는 모습 그리고 많은 관심과 사랑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며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